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권입니다. 민심과 바로 맞닿아서 그런 면이 있겠지요. 지금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야당은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느냐, 협조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는 3월 15일 치러지게 될 21대 총선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한국 정치인의 자세, 오늘 정경유톡 시간에 이종훈 박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를 쓰셔도 상당히 좀 수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일 네. 없으셨죠? 예,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설 명절 때문에 한번 쉬셨는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뭐 전 난립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예. 뭐 보니까 중국의 확산세가 지금 사스 때를 좀 능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 거의 역대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박사님께서는 중국에도 인프라가 있으시죠? 뭐 아는 지인들이 좀 계십니다. 예. 네. 그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중국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글쎄요, 이제 중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초동 대응 같은 것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요즘 보니까 뭐 유튜브로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외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다 그 현지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이 지금 조기 봉쇄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1차 봉쇄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뭐 3차까지 이제 다 뚫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체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뭐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뭐 들고 일어나고 이게 아니고 중국은 원래 이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원로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해서 지도부 구성을 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시 주석이 적절히 대응을 못하면 그 지도부 내에서 시 주석 말고 다른 사람 인물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다른 데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역사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중국의 민주주의화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지 어떨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사태하고 같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민주화를 좀 더 촉발하는 요인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이제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유지가 되다 보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처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향후에 그러니까 뭐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중국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그런 그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시 민주정부였다면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 예.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공안 정치, 네. 시진핑이 좀 자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사태가 뭐 계속 확산이 되면서 총선 연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은 이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진정이 되면 이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당국도 그렇고 뭐 우리 방역 당국도 일단은 앞으로 한 1-2주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다른 또 외부에 계신 또 외국 전문가들 얘기는 3, 4월이 피크가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3, 4월까지 이게 간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 않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4월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총선 연기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여튼 일각에서 이미 얘기가 나오긴 시작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뭐 아직 이렇다 할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이 입춘이다 벌써. 네,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 입춘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지금 아직까지는 가짜 뉴스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기정 사실화됐다 이렇게 듣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를 두고 각 당의 이 수싸움 또는 이 속 계산도 상당히 좀 복잡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지금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역시 지금 부적절하다,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초동 대응제 실패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지금 입국 제한 조치도 좀 때가 늦었다, 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지금 뭐 황교안 대표부터 일단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총리 아니었느냐. 예, 메르스 총리였죠. 예, 그래서 그때도 대응을 잘 못했고 우리 그때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 점을 오히려 좀 부각시키면서 역공을 좀 펼치는 예. 그런 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창 민주당 대표 이 발언 실수가 있었는데 네, 정말 여당 대표로서는 참 뼈아픈 실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가면은 무난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 이 이제 방어 수준을 계속 만약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행이죠. 더 이상 이제 더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다행인데, 근데 그건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 자체는.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미 그 뭐 사스 국면을 지금 이제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자가 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고 뭐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퍼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너무 일찍 해버리신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결이 좀 다르고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지탄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의원,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 네,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악수를 청하면 큰 실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선거운동을 좀 중단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각 당 간에 이제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예. 사실은 뭐 지금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아무 당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새로운 보수당은 그럴 게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각 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좀 그 악수하는 거, 악수를 청하는 거는 좀 자제하자. 그래서 이제 악수하지 않고 뭐 손 모양으로 하트 뭐 이런 예. 식의 표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새 보수당은 아예 이제 산무 선거운동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겁니까? 명함 돌리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접촉이잖아요. 예.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거 자체를 아예 지금 이제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뭐 악수는 보니까 대체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 같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뭐 다른 당이 지금 고위급 협의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단 뭐 접촉성 그 선거운동을 좀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그런 걸 보면은 그 인간의 문명이나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든지 보면은요.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 뭐 홍문정 전 의원 있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결국에는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던졌는데 네,
그 밥에 그 나물이다라는 비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본인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굉장히 작은 정당이지만 효율성이 높은 그리고 이제 풀뿌리 그런 정당을 이제 구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죠. 어제 예. 이제 그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밝혔고 오늘 이제 들리는 얘기가 바른미래당의 이제 소속 의원들이 아마 다 당적을 이 신당으로 옮길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결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명 결의도 스스로 해서 이제 다 아마 비례대표 의원까지 다 이동을 좀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예.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은 뭐 저절로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주느냐, 또 이제 쉬는 동안에 얼마나 준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초기 그 정치 활동 재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볼 때 크게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제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정치력이 크게 또 뭐 향상됐다라는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신당 창당을 해서 이제 정당 지지율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대권 후보 지지율도 좀 이제 볼 것 같고 그 향배에 따라서 통합 논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여기 통합 논의는 지금 뭐 마무리가 된 겁니까? 한 겁니까? 마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8분 응선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예.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의 이제 최종 그 합의까지는 아직은 지금 이제 그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뭐 외부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이건 뭐 지분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내세운 그 통합 관련한 그 3원칙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찌됐건 뭐 일단은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문제는 결국은 뭐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공천 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제가 추정컨대는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수 플러스 알파를 아마 그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그 음. 부분이 아마 가장 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데 뭐 지금 뭐 내일 또는 뭐 오늘 만난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좀 뭐 거의 임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통합적으로 이쪽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김미견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뭐 뜻을 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해찬 대표에게 편지까지 써서 거의 읍수하다시피 본인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당 차원에서 아마 고심을 좀 많이 했겠죠. 예. 그런데 이건 역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 이제 그 본격적인 심의 들어가기 1시간 전쯤에 스스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이 아마 그 본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 쪽에서 언지를 좀 줬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가. 청와대에서 뭐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그널을 줬다든가. 뭐 일단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당의 의견을 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불출마를 결단을 한 거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이 맞붙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지난번에 그 버스 노선까지 언급하고 그래서 예.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당 입장에서는 고민정 대변인이 그래도 뭐 오세훈 정도 급하고는 경쟁해볼 만한 신인 아니겠느냐. 오히려 네. 더 참신성을 부각시키면서 뭐 그런 판단을 뭐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효타와 실책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 21대 총선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기본 통찰력에 따른 이 분석 진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